자,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기말고사 범위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이상한 녀석을 한번 해봅시다. 테마 수업을 해볼 거예요. 우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제목은 엄청 거창하지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 전 세계 70억 인구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엄청 부자도 있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자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죠. 근데 뭐 중산층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는 생각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게 어딘가 선을 딱 나누기가 쉽지 않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둘로 나눠라 그러면은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그런 걸 이제 이분법적 사고구조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경우의 수 다룰 때, 순열 조합할 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 게 P나 C 아니면 팩토리얼 이런 걸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경우의 수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거야. 경우를 나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볼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었어. 그치? 근데 대부분은 대칭축을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대칭축을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경우를 나눌 때 몇 가지로 나눌 거냐? 일단은 선생님은 무조건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눌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구조야.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라는 거야. 웬만한 모든 경우는. 그래서 우선 이 얘기부터 들어봐.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기분 좋게 깔끔하게 둘로 나누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야? 전 세계 70억 인구를 깔끔하게 둘로 나누는 좋은 방법. 아까 부자랑 가난한 사람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지? 뭐가 좋을까? 이제 남녀로 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거 남자랑 여자로 가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분류법이 아니야. 남녀. 왜냐면은 너희들 뭐 하리수란 사람 아나? 몰라? 그럼 홍석천은 알아? 그치? 그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게이도 있을 거고. 뭐 태국에 가면은 그 형냐들이라고 있잖아. 형냐들. 응? 형니. 형인지 언니인지 구분 안 되는 친구들. 이게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좋은 분류법이 아니야. 그래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방법은 여집합을 이용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나하고 또는 나 이외의 나머지 쓰레기들 이렇게 나눠버리면 1대 70억 나머지 인구지만 제일 깔끔해요. 그쵸? 나랑 나 말고 나머지 쓰레기들 이렇게 나누면 좋단 말이야. 그지? 네, 이걸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 테마를 가진 아이들을 먼저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전부야. 근데 좀 빡세.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의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손가락으로 세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제 교란 수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들어본 적 있어? 없겠지.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다 있잖아. 핸드폰 다 있는데 4명이 어디 놀러 가요. 놀러 가가지고 핸드폰을 일단 제출을 해. 제출을 해놓고 눈 감고 핸드폰 아무거나 하나 집어갔어. 근데 정대가 집은 핸드폰도 정대폰이 아니야. 카리나가 집은 폰도 카리나 폰이 아니야. 응? 그 다음에 현수가 집은 폰도 현수 폰이 아니래. 그런 경우의 수야. 아니면은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4명이 4커플이 놀러 가. 4커플. 4커플이 놀러 가가지고 정대는 카리나랑 같이 놀러 가고 그 다음에 현수는 누구랑 갈래? 윈터랑 가겠어. 윈터랑 가. 그 다음에 선우는 누구랑 갈래? 닝닝이랑 가고 그 다음에 상원이는 누구랑 갈래?
상원이는 이제 은규랑 갔다고 칩시다. 은규랑 가가지고 막 이제 큰 방에서 이게 막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가 밤에 불 끄고 귀신놀이도 하고 하는데 이제 벽에다가 자기 여친들을 세워놔요. 정대는 카리나 세워놓고, 이제 선우는 닝닝 세워놓고, 현수는 윈터 세워놓고, 상원이는 은규를 세워놨어. 근데 불 끈 다음에 안대까지 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잡히는 아무 사람이나 꼭 껴안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데, 근데 정대가 꼭 아는 사람도 정대 커플, 카리나가 아니야. 그 다음에 현수가 딱 포옹한 사람도 현수 커플, 윈터가 아니야. 닝닝이 아니야, 선우 커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의 수, 이게 바로 그대로 문제입니다. 이게 다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짝이 아닌 경우의 수다, 이렇게 부를 거야. 이게 일단 너무 어려워.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암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외워버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거야. 한 명일 때 있지, 한 명일 때. 사람이 한 명이면 사람 한 명의 핸드폰도 한 개야.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폰을 집으면 무조건 누구 폰이 돼? 자기 게 되지. 그래서 A1, 한 명일 때 경우의 수는 무조건 0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람이 두 명이면 한 가지, 그지? 세 명이면 두 가지, 네 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가지, 이렇게 돼요. 외워야 돼. 선생님 봐봐, 외우고 있지. 나는 어디까지 외우냐면 A6는 265다. 이것도 외우고 있어. 자, 학교 시험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요. 수능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것만 딱 외워놔. 2명일 때 한 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1, 2, 9, 44. 자, 여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일단 노가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명밖에 없을 때에는 증명이야. 2명밖에 없을 때에는 이제 사람이 A, B고 걔네들 핸드폰이 A, B인데 얘네들을 이제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A는 B 거 가져가고 B는 A 거 가져가고 요거밖에 안 돼요. 몇 가지? 한 가지. 그런데 이제 3명일 때 왜 2가지냐면, 자, 사람 3명 A, B, C, 걔네들 핸드폰은 스몰 A, B,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한번 세볼게. 만약에 A가 A 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A가 일단 B 거 가져가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A가 B 거 가져갔을 때 B가 A 거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자기 거 안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건 큰일 나. 왜냐면은 이러면 남는 C는, 남는 핸드폰이 누구 거밖에 없어? C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는 C 거를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남는 한 개 얘는 A 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게 딱 한 가지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방금 A가 A 거 가져가는 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안 했고, A가 B 거 가져가는 거 했고, 그럼 A가 이제 C 거를 가져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C가 A 거를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남은 B는 무조건 G 핸드폰을 가져가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C가 B 거를 가져가고 B가 남는 A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네, 그렇죠. 그 요거 2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증명해 주지 않을 거고 일단은 외우세요. 일단은 외워. 자, 그래서 A2, 2명일 때 1가지, A3, 3명일 때 2가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았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볼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쓱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점점점점 해가지고 n까지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x에서 x로 대응되는 거야. 1, 2, 3 쫄쫄쫄쫄 해가지고 n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부터 n번까지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n번까지는 걔네들의 핸드폰이야. 예? 그런데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걸 가져가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사실 공통수학 2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포함되긴 하는데 1대1 함수이면서 and fn이 n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이 생겨요. 하나가 하나씩 가져가는데 fn이 n이 아니래. 무슨 얘기냐면 1은 1한테 못 간다는 얘기고 2는 2한테 못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할 거야. 그치? an을 세볼 거야. an을 세보면 일단 첫 번째 a1은 그러니까 여기서 a1이란다. 1 있지, 1. 1은 누구한테 못 가지? 1한테 못 가지. 그럼 일단 몇 가지로 갈 수가 있어? n-1가지로 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바로 n-1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1이 2로 갔다고 치고 이 n-1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1이 일단 2로 간 그 상황 하나만 모델링을 해놓고 나중에 n-1가지 뻥튀기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다른 애들한테 보낼 건데 여기에서 바로 이분법적 사고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1이 2로 갔어. 이게 뭐냐면 1이 정대야. 근데 2가 카리나야. 그래서 정대가 카리나한테 고백했어. 우리 사귀자. 여기까지를 기본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제 답은 카리나한테 물어봐야 돼. 너 어떡할래? 정대의 사랑을 받아줄래 말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두 가지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카리나가 정대의 사랑을 받아준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뭐밖에 없게? 카리나가 정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까버리는 거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말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만약에 말이야 정대가 카리나한테 고백한 상황을 일단 꽉 설정해 놓고 시작하면 카리나가 만약에 정대 사랑을 받아줬어.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1, 2 얘네 두 명은 자기가 자기 자신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족한 거야. 그럼 남는 애들이 몇 명이야? n-1명이지. n-2명이지. 아니 정대랑 카리나가 손 붙잡고 나간 거야. 그지? 2명 나갔잖아. 그럼 몇 명 남았어? n-2명 남았단 말이야. 걔네들만 더 그렇게 보내면 돼. 그렇게 보내는 경우의 수가 뭐야? an이야. an-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갈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an-2라고. n-2명만 정대랑 카리나 2명 나가고 나머지 n-2명만 더 그렇게 보내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나 더. 만약에 정대는 카리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어떡하냐? 카리나가 정대 사랑을 안 받아주겠대. 너 꺼져.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딴 데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때는 자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n은 n한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n-1도 n-1한테 가면 안 되지. 4도 4한테 가면 안 돼. 근데 3도 3한테 가면 안 되지. 근데 여기 있는 2는 1한테 가면 돼? 안 돼? 지금 상황은 카리나는 정대한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도 1한테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남아있는 애들을 보면 가기 싫은 애가 몇 명이야? 요거 빼고 하나 뺐으니까 몇 개 남았어? n-1명 남았잖아. 걔네가 더 자기 자신한테 가기 싫은 데가 한 군데씩은 있는 거야. 그지?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기? 몇 가지기는 사람이 n-1명이잖아. 이때는 an-1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개 신기하네. 자, 그러면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n명 가지고
완전 순열의 수. 제짝이 아닌 경우의 수는 일단 첫 번째 가는 녀석이 자기 자신한테 못 가니까 n-1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발생을 해버리고요. 이분법적 사고 구조에 의해서 내가 받는 애가 내 사랑을 받아줄 때랑 안 받아줄 때 딱 둘로 나누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이 뭐냐면 이거죠. an-2 플러스 an-1 요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대수에 나오는 수열 표현이긴 한데 완전 순열에 점하시게 됩니다. 오, 그러면 요거를 또 요거까지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이 원리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왜 A4 4명일 때 9가지 경우가 발생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다고. 자,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가 머릿속에 있지. A4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4 갖다 박으면 돼. 그럼 4 갖다 박으면 3 곱하기 4 갖다 박으면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3 곱하기 A2 2명일 때 몇 가지? 1가지. 3명일 때 몇 가지? 2가지. 그럼 뭐야?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오, 유도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걸 외우면 쟤네들은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긴 해.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대수에서나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도를 외워둡시다. 그쵸? 자, 외우는 방법이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은 1한테 못 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구령이 몇 군데야 일단? 일단 몇 군데? n-1군데지. 그러니까 n-1이 앞에 반드시 곱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1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야 돼. 그래서 2명일 때 하나 빼면 1가지. 3명일 때 하나 빼면 2가지. 4명일 때는 하나 빼면 3. 3은 9. 5명일 때 하나 빼면 4, 44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안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영도를 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한번 세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67번 문제를 삭제하세요. 문제를 잘못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68번부터 보는 거야. 자, 68번. 요것도 이제 요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베이비. 왜냐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A 1, 2, 3, 4에서 A 1, 2, 3, 4 요렇게 가는 함수 중에서 야, 이거 표현은 그래도 오랜만에 보더라도 표현은 밑줄을 쳐두자. 복습이다, 복습. 공통수학 2야.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나를 먼저 볼 거야, 나. 나가 뭐야? N1이랑 N2가 다르면 FN1이랑 FN2가 다르대. 이거 뭐였더라, 이거? 이게 뭐였지? 이 표현 자체가 뭐였어? 그쵸. 이게 1대1 함수. 하나가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FN은 N이 아니래. 그러니까 1은 1한테 가기 싫고 2는 2한테 가기 싫대. 이 표현 자체가 뭐야, 이게? 이게 완전 순열 표현이란 얘기야. 오,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몇 명짜리 가지고 완전 순열의 수를 물어본 거야. 4명 가지고 완전 순열의 수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럼 너네 이거 다 그리고 있을 거야? 그리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려? 4명짜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A4. 4명일 때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찍어 누르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69번을 봐봐. 69번 문제가 좋아요. 69번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충분히 나온 문제집에도 많이 있어요. 1, 2, 3, 4, 5 5개 책이 있는데 가방도 K 1, 2, 3, 4, 5 가방도 1, 2, 3, 4, 5번 가방이 있어. 근데 여기는 약간 거시기 하죠.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N번 가방은 N번째 책은 N번 가방에 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다 이건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 더 있어요. and. 뭐도 있냐면 3번 가방은 이미 2번째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자, 이 상황은 어차피 고정된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책이 1, 2, 3, 4, 5라고 치고 그 다음에 B, 가방은 백이니까 K, 1, 2, 3, 4, 5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할 건데 1은 1한테, 2는 2한테 가기 싫은 거야. 그냥 만약에 5개였다면 이거 5개짜리 완전 순의 수니까 A5는 44가지다 이렇게 암기된 걸로 답을 내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3번 책은 이미 어디 들어가 있어? 2번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고정된 거야. 오정된 게 아니라 고정된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적어놨죠. 유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야. 응? 봐봐. 삼미 정대고 2번이 카리나라면 또 정대가 카리나한테 또 고백한 거야. 아까 차였는데 또 고백했어. 그럼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뭐 현우나 뭐 현수나 뭐 나 다른 애들한테 못 들어 물어봐. 어? 아, 화살표 갔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카리나한테 먼저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경우를 이분법적 사고구조에 의해서 둘로 경우를 나누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2번 책이 3번 가방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카리나가 정대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 그게 아니면 2번 책이 카리나가 정대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딱 둘로만 나누면 기가 막히게 이 문제의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일단은 대충 둘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 이분법적 사고구조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카리나가 정대 사랑을 받아줬어.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가져가기로 했어. 그러면 정대도 정대 가방에 안 넣고 카리나도 카리나 가방에 안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커버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꺼져 있어. 잠깐 짜져 있어 봐. 그지? 남는 책과 가방은 몇 개니? 3개지. 3개만 더 그렇게 보내면 돼. 인정? 3개만 더 그렇게 보내는 경우의 수는 1번 상황은 A3를 의미하는 거야. 자, 3명일 때 몇 가지? 2가지. 반면 정대는 카리나한테 고백을 했지만 당연히 까이겠죠. 당연히 까요. 당연히 까이니까 너 너한테 안 갈래. 안 갈래를 시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천천히 생각해봐. 남는 애들을 봐봐. 자, 1은 1번한테 가기 싫지. 4는 4번한테 가기 싫어. 5는 5한테 가기 싫잖아. 근데 2는 3한테 가기 싫은 건데 이거를 2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 살짝. 이렇게. 그지? 카리나는 3번, 아니 2번.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가기 싫은 거야. 자, 지금 가기 싫은 애 몇 명이? 4명이지. 그러니까 이 2번 상황에서는 4명이 원하는 대로 가기 싫은 거야. 자기 자신 걸 먹기 싫은 거야.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A4, 4명 있을 때 경우의 수다 해버리면 몇 가지니? 9가지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과 2번 경우로 합해서 2 더하기 9하면 11, 11가지. 이래 버리면 아주 편안하게 답을 구하는 거죠. 이 수형도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70번으로 가. 70번은 뭐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겁니다. 5명이 있어요. 1, 2, 3, 4, 5번이래. 근데 걔네들이 1, 2, 3, 4, 5번 자기 번호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나눠 가지는데, 그지? 5명. 카드 5장. 그지? 5명짜리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5명이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카드를 가져갔다 치면 그냥 A5겠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밑줄을 쳐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상황을. 2명은 자기 거 가지고 3명은 자기 번호가 아닌 카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편안하죠. 일단 5명 중에 2명을 골라가지고 자, 너희들은 네 번호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남는 사람 몇 명이니? 3명. 남는 카드도 3장. 걔네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걸로 가져가는 케이스는 완전 순열에 3명 있을 때 A3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OC는 5, 4, 2, 1, 10가지지. A3는 3명 있을 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최종답은 이거는 20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거야. 받아들일만 하죠? 이런 걸 완전 순위라고 합니다. 자, 2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테마야. 이분법적 사고의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는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어디냐? 바로 다음 페이지요. 51페이지야.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상식. 피보나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지. 피보나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이야.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수열입니다. 그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N은 AN-1 더하기 AN-2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구조를 먼저 밝혀주면 n번째를 알고 싶으면 AN-1은 뭐냐면 그 앞의 항이죠. AN-2는 그거보다 하나 더 앞의 항이야. 그래서 앞에 2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점화식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중에 대수에 또 나와, 이것도. 2학년 때 또 나온다고. 1학년 때도 나와. 그지? 나오는데 용어를 몰라도 될 뿐. 원래 근본 피보나치 수열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고요. 두 번째 한 가지는 알려줘. 두 번째에서 한 가지야. 근데 이게 뭐야? 만약에 A3를 알고 싶으면 이런 거지.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 뭐야? A2 더하기 A1. 다시 얘기해서 앞전에 있는 2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 그럼 A3는 세 번째 항인데 세 번째 항은 뭐 되겠니? 더하면 돼. 2 되는 거야. A4 이건 어떻게 돼? 2개 더하면 3 되는 거지. A5 이거는 5. A6는 가장 근본, 가장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을 선생님이 적어주고 있어요. 2개 더하면 얼마야? 8. A7은 13, A8 21, A9 34, A10 2개 더하면 55. 만약에 수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눈치를 채세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을 때, 두 가지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 같으니까 종류가 두 종류인 거밖에 없는 거 가지고 뭔가 뽁짝뽁짝 하고 있다. 이러면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대충 눈치를 채봐. 맞지?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인지 몰라도 다음에 71, 72번 문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71번 문제를 볼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유도까지 해줄 겁니다. 피보나치의 상황을. 지금 바둑돌이 있어요. 바둑돌이 막 검은 돌, 막 흰 돌 막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바둑돌 6개를 나열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 요거 밑줄 쳐야 됩니다. 흰 돌은 어떻게 하지 않는데? 연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 요거를 밑줄을 쳐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수영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할 수 있긴 해야 돼. 한번 해볼게. 근데 이런 건 있어. 바둑돌이 어차피 무슨 색이랑 무슨 색밖에 없니? 그치.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지. 그치. 선생님 저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어서 그레이색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레이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A1은 바둑돌 한 개만 가지고 나열해서 발생 가능한 나열법,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흰 공만 띡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을 거고 검은 공만 띡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하나일 때는 하나만 나열해서는 2가지가 가능한 거야. 자, 천천히 확장해 보겠습니다. A2, 바둑돌 2개로 나열 가능한 경우의 수 따져보자. 그런데 처음에 흰 돌이 나열됐다면 그 다음에 흰 돌이 올 수가 없지. 흰 돌은 연속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흰 돌 다음에 무조건 무슨 돌이 와야 돼? 검돌이 와야 돼. 검돌. 그래서 검돌 오는 경우. 근데 맨 처음에 검은 돌이 나열됐을 때는 그치.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흰 돌이 다음에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됩니다. 아무튼 바둑돌 2개로 나열 가능한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가. A3 바둑돌 3개로 나열할 수 있는 거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검은 돌이 마지막으로 끝났으면은 검은 돌 다음에야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검은 돌 오거나 흰 돌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흰 돌이 왔을 때는 흰 돌이 또 못 오니까 무슨 돌 와야 돼? 검은 돌밖에는 못 오죠. 이렇게. 근데 검은 돌이 왔을 때에는 다음에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A4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흰 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와야 돼? 검은 돌. 근데 여기 검은 돌 왔을 때에는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돼요. 그죠? 여기 검은 돌이 왔을 때는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돼. 좀 이상해졌네. 흰 돌이 왔을 때는 무조건 검은 돌밖에 못 와. 검은 돌이 왔을 때는 흰 돌이 오거나 검은 돌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4개까지 나열해가지고 몇 가지가 가능하니? 하나, 둘, 셋, 넷, 다 7, 8. 8개? 잠깐만. 3 더하기 5라고? 8. 그렇게 될 수도 있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4번째까지나 열심히 그렸지. 바로 1번화 가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서부터 점점점점 날라온 거야. 점점점점점 막 날라와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AN번째라고 칠 거야. 그러면 요 앞전은 뭐가 될 거냐면 AN-1번째가 되는 거고 그 앞전은 뭐가 되는 거냐면 AN-2번째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유도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AN을 어떻게 셀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점점점 날라왔다고 치면 여기가 n번째라고 구라를 쳐봐. 그지? 그러면은 여기 n번째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는데 이 바둑돌이 이건 파란 바둑돌 본 적 있음? 빨간 바둑돌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둑돌 몇 종류밖에 없어. 검은 돌 아니면 흰 돌. 2종류밖에 없어. 이게 이분법적 사고구조의 2번째야. 인정?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8개였냐면 검은 돌로 끝나는 게 5가지, 흰 돌로 끝나는 게 3가지였어. 결국 마지막 번째 나열된 어차피 검은 돌, 흰 돌,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나열된 블랙 공의 개수와 화이트 공의 개수 요것만 세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둘로 나누면 끝난다고. 마지막 열에 나열된 블랙 공의 개수와 마지막 열에 나열된 화이트 바둑돌의 개수 요것만 이렇게 둘로 구분하면 끝이 난다는 얘기지. 그치?
에이, 요까지만 와봐. 알았어. 이거 하고 쉴게. 선우야, 상훈아, 허리만 펴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가볼게. 자, 근데 한 줄, 이해를 한 줄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한 줄 내려갔어. 자, 여기에 n번째라고 치고 검은 공이 5개 있거든. 여기 검은 돌은 왜 5개니? 여기 검은 돌은 왜 5개일까? 왜냐면 흰 돌은 연속하면 안 되지만 검은 돌은 연속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 돌이 5개인 이유는 이 앞전에 무슨 돌이 오든지 간에 검은 돌은 무조건 한 번씩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무슨 돌이 있든지 간에 검은 돌은 한 번씩 복제가 가능하다고. 다음번에서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검은 돌이 5개인 이유는 그 앞전에 전체 돌이 몇 개이기 때문이야. 5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 줄 내려가서 이 녀석은 누구와 같아? an-1과 같아. 괜찮아? 더하기. 그 다음이 마지막이야. 천천히 해봐. 그러면 여기 지금 n번째라고 쳤을 때 여기서 흰 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야? 얘들아? 3개지? 여기 흰 돌 3개인데 여기 흰 돌은 왜 3개야? 여기 흰 돌 왜 3개야? 여기 흰 돌 왜 3개냐면 요 앞전에 뭐가 와야지만 여기서 흰 돌이 한번 복제가 될 수 있어. 검은 돌이 와야지. 왜냐면 흰 돌은 연속 못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흰 돌이 3개인 이유는 이 하나 앞전에 n-1번째 검돌이가 몇 개? 3개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한 줄 내려갔어. 여기에서 흰 공의 개수는 an-1 앞전의 블랙 공의 개수와 같을 거란 얘기지. 그치? 자, 한 줄만 더 내려갈게. an은 그러면 블랙 공이야. 그 앞전의 전체 돌의 개수 맞고요. 더하기. 자, 여기 가자. 여기서 지금 검돌이 3개거든. 이 앞전, 하나 앞전에. 여기 검돌이 왜 3개야, 근데? 여기 검돌이 3개인 이유는 검돌은 제약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전체 돌이 몇 개라서? 3개라서 그런 거야. 여기에 돌이 3번 가능하니까 이 뒤에 검돌 한 번씩은 무조건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n-1번째 블랙공의 개수는 그 하나 더 앞전에 전체 돌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오, 그러니까 여기는 an-2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둑돌 경우의 수 세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화시킨 거야. 뭐야 이게?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뒤에 항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문제 답을 구해보면 2, 3, 5, 8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A5는 어떻게 되겠니? A5 앞에 2개 더하면 13. A6는 그 앞에 2개 더하면 21. 이거 답이죠. 그죠? 2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 밑에 있는 72번 문제는 각 자리 숫자가 1 또는 1에 이거 종류가 2종류밖에 없네. 게다가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대. 요거 기출문제거든. 그런데 아마 기말고사 광남고 프린트에 이게 있을 거야. 자이스토리에 이게 있을 거야. 마더통에도 이게 있을 거야. 요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2종류로 구성됐는데 뭔가 막 이상한 걸 세래. 그리고 뭐 연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막 나와. 눈치를 채우고 계세요.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경우를 둘로 나누는 거야. 여기는 경우를 왜 이분법적 사고구조야? 바둑돌이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어요. 72번 문제로 보면 숫자가 1, 2밖에 없어. 하나 더 해볼까? 이거는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문제니까 해볼게요. 예제 문제입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 10칸을 올라갈 건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면 한 칸씩 가도 되고요. 또는 2칸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3칸, 선생님 저는 롱다리여가지고 키가 좀 큰데요. 이게 3칸 한 번에 갈 수 있는데요. 아,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리가 짧아가지고 2칸이 최대야, 2칸이. 한 번에 한 칸씩 가거나 한 번에 2칸씩 가고 요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숑숑 숑숑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전체를 n칸이라고 칠 거야. n칸. n칸입니다. n칸. 일반화 시키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칸을 요 방법대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A1 되겠지. 그지? 그러면 한 칸밖에 없는 거야. 계단 한 칸만 올라가면 끝나. 그러면 2칸 떼버리면 넘어가 버리니까 한 칸을 띡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방법밖에 없어요. 자, A1 몇 가지? 한 가지 좋습니다. 그죠? A2 이번에는 요 방법으로 2칸을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2칸을 올라가는 방법을 천천히 세볼게. 차근차근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그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다리가 길어. 그래가지고 한 번에 촥 이렇게 2칸 이렇게 뛰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 되는 거야. 자, 예의상 재미삼아 3칸을 올라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칸 올라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콩콩콩 한 칸씩 한 번 3번 가는 거 요거 있지. 그 다음에 한 칸 2칸 가는 거 있지. 그 다음에 2칸 1칸 가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없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3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구한 거고 갑자기 n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 볼 거야. 그래서 n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an이라고 한다면 이거 n칸인데 어떻게 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땅에서 첫 걸음을 뛸 때 첫 걸음을 한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첫 걸음을 2칸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지. 이 문제에선 이게 전부야. 첫 칸을 어떻게 뛸 것인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쵸?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첫 걸음을 한 칸으로 뛰었다면 나머지가 몇 칸이 남았어? 나머지 몇 칸 남았어? n칸을 가고 싶어. 몇 칸 남았어? 몇 칸 남았긴? n-1칸 남았잖아. n-1칸을 어떻게 가야 돼? 더 이렇게 그 방법대로 가면 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잘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는 an-1로 표현하는 거야. 남는 게 이만큼 남았으니까. 반면 만약에 첫 한 걸음을 껑충 2칸을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몇 칸 더 가면 돼. 몇 칸 남았어? n-2칸 남았잖아. n-2칸을 더 저 방법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가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an-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나온 구조 자체가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와버렸지. 그지?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 문제 답을 구해볼게요. A3까지가 3이야. 그지? A4는 더하면 5지 뭐. A5는 더하면 8. A6는 13. A7은 21. A8은 34. 그 다음에 A9은 55죠? 2개 더하면 A10 2개 더하면 89. 이게 답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바로 밑에 있는 7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해보고 천천히 한번 수영도를 그려보세요. 그리다 보면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요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자, 일단 페이지
52페이지를 피고 지금은 이분법적 사고구조라고 하는 테마의 2번 피보나치까지 한 상태야. 3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 자, 물론 확통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순열조합을 했었던 친구들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지는 알 거야. 그지? 근데 모르는 사람도 결국 알긴 알아야 되고 1학년 순열조합에서도 이게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을 갖다가 적어보면은 ACR을 컨비네이션 조합인데 요거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n-1c, r-1 플러스 n-1c, r 요렇게 두 개를 합치면 반드시 NCR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지? 공식이니까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나온 원리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상황을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했었냐면은 연휴가 길었으니까 연휴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이제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정대, 그리고 카리나까지 이렇게 5명이 놀러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근데 슬프지만 갑자기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낙하산이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낙하산이 3개인데 이 3명만 살 수 있는 거야. 낙하산을 타면 살고 낙하산을 못 타면 되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은 없다 그랬어. 정대가 낙하산을 딱 타고 카리나를 꼭 껴안은 다음에 혼자서 온 무게를 지탱해가지고 둘이서 낙하산 1개 타면 이거 둘 다 죽는 거야. 이런 거는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단 5명 중에 3명이 사는 건데 이 5 컨비네이션 3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걔네들 낙하산 태워서 산다. 이런 상황은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상황이라 그랬어? 비행기 바깥에서 바라본 상황이라 그랬어. 비행기 바깥에서 바라본 방관자적인 입장이라 그랬지. 그지? 이게 오늘 수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경우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스카리 형이. 그리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 때문에 확률과 통계책 전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 모든 문제를 아주 잘 풀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 속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감정이입을 해보라 그랬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가 된 거야. 결국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낙하산을 타면 살고 못 타면 돼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법, 경우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밖에 경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낙하산을 타서 서바이브, 살거나 아니면 내가 낙하산을 못 타서 돼지는 거. 이거 말고 여기에선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그지? 근데 이 2가지만 더하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5C3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냐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직접 내가 대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낙하산을 탔어. 그럼 살았지. 내가 살았으면 남는 나머지 쓰레기들 몇 명? 4명. 내가 탄 낙하산 빼고 남는 낙하산 몇 개? 2개. 그래서 4C 더하기. 어차피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란 말이야. 내가 죽으면 뭐 칼이 나고 뭐고 없어. 근데 내가 되졌어. 그럼 난 낙하산을 못 탔지. 그럼 나 빼고 쓰레기 몇 명? 4명. 내가 낙하산 못 탔으니까 남아있는 낙하산은 여전히 몇 개? 3개. 그래서 4C3. 이 둘을 더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5C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를 일반화시킨 거지. 그지? 지금 N명이 비행기 탔는데 낙하산이 R개야. 내가 살았어. 그럼 나 빼고 N-1명. 내가 탄 낙하산 빼고 남는 낙하산 R-1개. 그지? 내가 만약에 되졌어? 그럼 나 빼고
n-1명. 낙하산은 그대로 알게 남아있겠지. 물론 이거를 팩토리얼로 증명하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우를 나누는 건데, 또는 방부등식 문제에서도 대칭축이 미지수면 경우를 나누어야 돼. 30번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30번 문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경우를 나누는 거야. 경우를 나눌 때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경우를 나누는 거다? 두 가지. 이게 이분법적 사고구조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 경우 나누기는. 이해가 됩니까?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소개해 본 적이 없지만 파스칼의 삼각형만 보여준 적은 있어. 그 밑에 일부러 예제 문제 하나를 박아놨어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 이 문제 나오는 학교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곱셈법칙 인수분해에서도 이런 문제 기억날 거야. 5 더하기 1, 5의 제곱 더하기 1, 5의 4승 더하기 1 해가지고 점점점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5의 뭐 16승 더하기 1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은 안 되니까 앞에다가 뭐 붙이는 거지. 붙였다 뗐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5마 1 붙였다가 이제 다시 4로 나눠주는 이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합차 공식이 이렇게 연속 적용되는 이런 거 안단 말이야. 그지? 요런 문제. 요런 거랑 같은 거야. 자, 거기 있는 예제 문제 볼게요. 보면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30방 더하기 4C1 더하기 5C2 더하기 6C3 그만할까? 더하기 쫄쫄쫄쫄 더하기 해가지고 미쳤다. 19C 16 이런 거를 계산해 달래.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시험 시간에 이거를 다 해가지고 뭐 6, 5, 4, 3, 2, 1 뭐 아이고 언제 계산하냐?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은근슬쩍 바꿔. 자, 30방 원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 한 가지잖아. 근데 그 한 가지는 이렇게 바꿔 써도 돼. 요거를 40방으로 살짝 바꿔. 그래도 한 가지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방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맨 앞에 두 개. 요거 두 개만 한번 더 해볼게. 자, 40방 4C1 더하면 뭐니? 이해가 안 돼?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를 기억해야 돼. 왼쪽이 똑같고 오른쪽이 1 차이 나면 내가 살았을 때랑 되졌을 때다. 그러니까 왼쪽이 똑같으면 합치면 왼쪽은 1 더하는 거고, 오른쪽이 1 차이 나면 둘 중에서 큰 쪽을 쫓아가 작은 쪽을 쫓아가? 큰 쪽을 쫓아간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 40방 4C1 두 개만 더 해봐. 뭐라고 해야 돼? 5C1 괜찮죠? 1 더하고 큰 쪽 쫓아가고. 오! 그러고 났더니 얘네 둘만 더하면 어떻게 돼? 5, 1 더해서 6, 1, 2, 큰 쪽으로 6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이제 구조가 보이죠? 7C,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만약에 요거까지 더해서 왔어. 그럼 뭐 되겠어?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9C,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녀석까지 다 합쳐서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면 20, 컴비네이션 큰 거 1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0명 중에 16명 뽑을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되겠지. 몇 명을 왕따 시키는 게 낫겠어? 4명 왕따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20C 4 요것만 계산하면 이 문제를 1초 컷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 이것도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통수학 1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온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 거의 요지는 이분법적 사고구조, 바로 숫자 2야. 경우를 일단 나누는 게 제일 빡센데 수학 문제에서 그냥 모든 단원을 통틀어서 경우 나누는 게 제일 힘든 건 알고 있지. 그지?
기왕 나눌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나누기는 몇 가지? 두 가지다. 나랑 나 이외의 나머지 쓰레기들. 내가 살았을 때랑 죽었을 때. 흰 돌 아니면 검은 돌.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우선 1학년 수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해봤어. 고생했습니다.